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는 기업 바로 바이오플러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 회사가 히알루론산, 그러니까 HA 기반 필러랑 유착 방지제, 또 화장품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최근에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커 보여서요. 특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정말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볼 포인트가 많은 기억이죠. 특히 그 2024년에 유통 구조를 한번 크게 바꿨잖아요. 그 이후로 실적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뭘로 보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유통 개편 때문에 작년에 잠깐 좀 주춤했었죠. 근데 작년 4분기부터 바로 필러 매출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올해 1분기 실적인데요. 와, 매출액이 230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9%가 넘게 늘어난 거고요. 영업이익은 더해요. 71억 원인데 이건 뭐 거의 194% 가까이 급증했어요. 와, 194%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2분기 예상치도 보니까 매출 한 235억에 영업이익 69억 원. 이 정도면 뭐 꾸준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주력 사업인 HA 필러 수출이 이제 확실히 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이 점인 것 같아요. 작년 4분기에 171억 원, 그리고 올해 1분기에 128억 원 이렇게 나왔고 2분기에도 뭐 비슷한 수준, 한 129억 원 정도로 추정되니까요. 아, 네네. 안정적이네요. 네. 하반기에는 이제 남미 같은 새로운 시장 공략이 좀 더 본격화될 걸로 보여서 수출 증가세가 더 탄력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결국 바이오 플러스 핵심 경쟁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필러가 워낙 주력이긴 한데 근데 또 다른 분야 성장세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 메디컬 디바이스 쪽이요. 올해 1분기에 매출 30억 원이면 이것도 130% 이상 확 커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2분기에도 한 29억 원 정도 예상되고요. 특히 그 유착 방지제 같은 제품 있잖아요. 수술 후에 장기 달라붙지 않게 하는 거. 아, 네. 중요한 제품이죠. 네. 이쪽에서 신규 거래처를 좀 확보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장품 자회사 실적 붙은 거랑 중저가 필러 라인업이 좀 늘어난 것도 전체 성장에 보탬이 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좀 봐야 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충북 음성에 신공장을 짓는데 약 1,600억 원을 투입했어요. 올해 완공됐고요. 이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HA 필러 생산 능력이 기존의 연간 540만 개였거든요. 네. 이게 무려 4천만 개로 늘어납니다. 4천만 개요. 와, 4천만 개요? 거의 뭐 7, 8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이 4천만 개라는 생산 능력은 단순히 이제 물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선도 업체들하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갖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규모의 경제 중요하죠. 네. 그럼 당연히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시장에서 협상력도 훨씬 강해지겠죠. 결정적인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보툴리는 톡신 생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이야, 생산 능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이건 뭐 단순히 생산량 증가가 아니라 회사의 어떤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생산 능력 확충이랑 같이 그럼 해외 시장 공략도 더 속도를 내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하이난 공장이 최근에 의료계기 GMP, 그러니까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허가를 받았거든요. 오, 드디어 받았군요. 네. 그래서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여기서 일단 화장품을 생산해서 중국 내수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고요. 또 미국 시정을 보고는 2026년에 화장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까지요? 네. 그 외에도 뭐 유럽, 아세안, 중동, CIS 이쪽으로 필러 수출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어서 정말 글로벌 영토 확장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와, 성장세도 좋고 생산 능력도 엄청나게 늘리고 해외 시장 공략도 착착 진행되고 있고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주가겠죠. 지금 주가가 7월 29일 기준으로 7,380원인데 이 수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5.5배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뭐 적정한 건지 아니면 아직 매력이 있는 건지. 음,
앞으로 연간 한 15%에서 20% 정도는 꾸준히 매출이 상장할 걸로 예상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요. 현재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저평가된 측면도 있지 않나 싶고요. 저평가요? 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세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다만 한 가지 좀 고려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6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CB 발행권인데요. 아, 그 시비 물량 부담 얘기군요. 50원이고 내년 7월 31일부터 전환이 가능해요. 그럼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회사 측이 콜옵션이라고 해서요. 이 전환사채를 회사가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60%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60%나요? 네, 이걸 감안하면 실제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최대 한 240억 원 규모, 전체 발행 주식 수의 한 5, 6%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이런 수급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역시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더 주목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바이오플러스는 일단 실적이 아주 탄탄하게 회복하고 있고 여기에 대규모 생산 능력 확보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까지 갖춘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현재 주가 수준은 이런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신 거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많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전환사채 물량 부담 같은 단기적인 변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어떤 근본적인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뚜렷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의 적정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이냐, 이건 투자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바이오플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깊이 있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